해변을 걷는데 파란 봉다리가 있어. 풍선 같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무심코 밟거나 손으로 만졌는데 그것 때문에 쇼크사로 이어지게 된다면 이 얼마나 황망하고 무서운 일일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지난 6월 추천수산물 때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유난히 덥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특히 바다 수온이 평년 대비 높기 때문에 수많은 해양 생물들이 특히 난류성 생물들이 제주도나 남해안의 일대로 대거 유입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그로 인한 각종 해양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우리는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차원에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해수욕장 방문객들이 주의해야 할 해양 생물, 특히 자녀분과 대동하실 분들은 자녀분들한테 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사전에 좀 인지를 시켜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작은 불에간 해파리, 노무라 잎깃 해파리, 그리고 상어 종류, 파란고리 문어, 그리고 바다뱀입니다. 자, 그 다음 해루질러 낚시꾼들이 주의해야 할 해양 생물은 파란고리 문어, 쏠종개, 독가시치, 미역치. 자, 그 다음에 서퍼나 해양 레포츠를 즐기시는 분들은 바다에 일단은 입수해서 즐기는 것인 만큼 노무라 잎깃 해파리, 그리고 작은 불에간 해파리, 그리고 상어까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잠수부나 해녀, 머구리 같은 수중에서 캐시는 분들은 바다뱀, 상어류, 그리고 파란고리 문어, 그리고 또 하나가 작은 불에간 해파리. 이놈의 작은 불에간 해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다른 말로는 곡갈 해파리라고도 부르는 아주 작은 해파리인데요. 저는 사실 해파리 전문가는 아니지만 좀 찾아봤더니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있더라고요. 해파리 하면은 이렇게 문어 대가리처럼 생기고 작은 촉수가 막 이렇게 있죠. 얘들도 좀 사냥을 합니다. 침이 있고 쏘이면 아프고. 자, 근데 이 녀석은요 단일 개체가 아니에요. 여러 폴립이 모여서 하나의 군체를 형성하는 생물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이 녀석들이 바닷속에서만 보이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얘들이 해안가로 대거 떠밀려 와서 자갈밭이든 모래사장이든 이런데 그냥 막 쓰레기처럼 널브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무심코 딱 봤을 때 파란 비닐봉다리 또는 풍선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햇볕에 이제 반짝반짝 빛이 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뭔가 하고 무심코 맨발로 밟거나 손으로 짚는 순간 사고가 난다는 거죠. 이 녀석의 독성이 굉장히 강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촉수, 아주 기다란 푸른색의 촉수가 이렇게 늘어져 있는데 뭐 정확한 독성 이름 모르겠습니다. 뭐 펩타이드계 혼합 독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제 만지는 순간에 이제 열상 같은 찢어지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오고요. 채찍에 맞은 듯한 자국이 날 겁니다. 그리고 일부는 촉수가 살에 떨어져 나가지 않고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자, 이 경우에는 아프더라도 얘를 이제 손으로 떼는 순간 또 이쪽 손이 또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핀셋이라든지 아니면 뭐 신용카드 같은 거 해서 긁어가지고 이렇게 제거를 해야 되고, 응급처치로 할 수 있다면 보통은 해파리 쏘였을 때 식초물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얘는 식초를 부으면 안 되고요. 바닷물이나 생리식염수 같은 거를 이렇게 부어서 이렇게 좀 진정을 시키고 한 45도 정도 내외의 미지근한 물로 소독하듯이 담가놓고 있으면 통증은 완화된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방치를 했거나 심하게 쏘였을 경우에는 아나필락시스 같은 쇼크, 호흡곤란, 발열, 오한, 구토, 그리고 근육통 등의 후유증들이 따로 있다고 하더군요. 죽어 있어도 촉수의 독성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오늘 할 얘기는 이게 사실 다긴 해요. 왜냐면 나머지 것들은 뭐 여기 뉴스나 여러 SNS 통해서 한 번쯤은 들어봄직한 해양 생물이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쭉 제가 읊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이 이제 노무라 잎깃 해파리라는 다소 이제 대형 해파리인데요. 얘네들은 사실 해수욕 하실 때 조심해야죠. 낚시할 때도 제가 요 갯바위 근처까지 이렇게 둥둥 떠밀려서 이렇게 오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특별히 뭐 잠수부라든지 해수욕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접촉할 일은 없으니까 위험도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녀석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보이면은 손대지 않는 것이 상체. 특히 어업인들 그물에 딸려오면 조심히 손대지 않고 바다로 빠뜨려야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가면 갈수록 많아질 겁니다. 특히 해수온이 상승하던 해에 주로 개체수가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이 녀석도 역시 이 촉수에는 강력한 독성이 있어서 만지면 하여튼 해파리는 좋을 게 없다는 것. 자, 세 번째는 날개지치입니다. 날개지치 아마 뉴스에서 한두 번 보실 거예요. 보고목 지치과에 속한 어류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식용할 수 있는 지치과 어류는 정해져 있죠. 지치와 말지치 외에 뭐 한 몇 종이 더 있는데 날개지치라는 종이랑 또 하나가 무늬지치라는 종이 있습니다. 둘 다 굉장히 화려합니다만 무늬지치는 독성이 없는 반면에 요 날개지치는 독성이 아주 지랄맞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보고독에
20배에서 30배를 넘어설 수도 있는 펠릭톡신이라는 독성이 있고요. 주로 내장에 많이 분포하지만 살과 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 게다가 더 위험한 것은 식용을 하지 않아도 단지 보는 것만으로도 이게 전염이 될 수 있다까지는 그건 좀 뻥인가 너무 그건 아닌데 만지면 안 됩니다. 점액질을 통해서도 특히 상처 부위에 이 독성이 옮겨타 특히 혈관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게 위험하겠죠. 물리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날개짓치가 떠밀려 올 수도 있는 거고 해수욕을 할 때 연안까지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이 날개짓치는 잘 기억해 두셨다가 자녀분들한테 교육을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풍이 아마 올 여름이나 가을에 잦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태풍 한바탕 훅 지나가요. 그러면 이 갯바위 웅덩이에 온갖 작은 생명체들이 많이 이제 갇혀 있거든요. 그럴 때도 이 날개짓치들이 종종 발견이 됩니다. 못 모르고 만지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합니다. 세 번째는 파란고리 문어입니다. 얘는 이제는 조금 오래된 소재인 것 같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파란고리 문어가 조심해야 될 이유는 밤낮에 따라서 채색이 달라요. 낮이야 특유의 화려한 파란고리들이 많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딱 보고 해루질러 분들은 알아보시거든요. 그런데 밤에는 후레쉬를 켜고 이제 해루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특히 돌문어를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 이 파란고리 문어를 돌문어로 착각하고 만지다가 물리면 이 독성이 또 이 혈관을 타고 침투가 되겠죠. 파란고리 문어는 보고에 있는 독과 똑같은 테트로도톡신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살에 있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도 이제 일본의 생물 유튜버들이 파란고리 문어 먹기 챌린지를 했는데 다리를 잘라다가 이제 숙회로 먹어서 괜찮다 안전하다 뭐 이런 거를 막 괜히 과시용으로 이렇게 올리는 분도 계시거든요. 살에는 이제 독성이 없으니까 드셔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론상으로는 살이 없어요. 주로 얘들은 내장 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장을 드시면 위험하겠죠. 그리고 물려도 위험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작고 앙증맞습니다. 귀엽다고 무심코 만졌다가는 병원에 가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으니까 주의를 당부합니다. 다섯 번째는 바다뱀입니다. 파충류에 속한 바다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도 해안으로 시작돼서 이제는 남해안 일대, 특히 부산 앞바다 쪽에 해수온이 굉장히 상승하거든요. 전라도 쪽보다는 아무래도. 이럴 때 아마 해수온이 30도에 다다를 텐데요. 과거에는 이제 여름에만 한철 반짝 비쳤다가 사라졌다면 지금은 1년 12달 산란하고 번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가는 것 같아요. 아예 털을 잡고 번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종종 출몰했던 이 아열대성의 이 바다뱀들이 이제는 겨울이고 여름이고 자주 눈에 띄니까 조심해야 된다. 특히나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는 해수온이 부쩍 상승합니다. 해수욕 하시는 분들, 잠수부, 해녀분들 수중에서 바다뱀을 만날 확률이 높은데 특히나 이제 뭐 종류가 있더라고요. 뭐 얼룩 바다뱀이라든지 넓은 띠 큰 바다뱀 같은 경우는 코브라보다도 훨씬 무서운 독성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졌잖아요. 보통 독사하면은 이제 대가리가 삼각형 모양이지만 얘들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둥그스름합니다. 굉장히 순하고요. 성격이 그나마 순하다는 게 다행일 뿐 먼저 공격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만지다가 물렸을 경우에는 아주 치명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바다뱀이 가끔 육지에도 올라옵니다. 왜냐면 얘도 물을 먹어야 되고 숨을 쉬어야 되고 번식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래사장이라든지 특히 바위가 있는 해안가 쪽으로 올라와서 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갯바위 낚시 하시는 분들도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식인상어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주로 출몰하는 상어 종류라면은 특히 여름부터 한 초겨울 사이에 보통 백상아리, 청상아리, 그리고 무태상어, 귀상어 등등이 있습니다. 얘들은 종류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동해, 남해, 심지어 서해까지도 군산 앞바다에 출몰해 있었죠. 백상아리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출몰하고요. 특히 요즘에 상어의 먹잇감이 되는 오징어나 생선떼들이 연안 쪽으로 많이 들어오면 이 먹잇감을 쫓으러 들어왔다가 이 사람이 이제 헤엄치는 걸 보면은 물장구 치면 이제 바다에 기포가 일어나면서 물개 같은 해양 포유류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공격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심지어 뭐 잠수부의 해녀분들도 공격당했다는 그런 뉴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해양 레포츠를 즐기시는 분들 식인상어 출몰을 올해는 특히나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더 많이 출몰할 그런 바다 여건이 조성되고 있지 않나라는 좀 불길한 예감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 마지막으로 쏠종개는 낚시나 해루질 하시는 분들한테만 해당이 됩니다. 얘네들은 야행성이고요. 성체가 되더라도 이 정도밖에 안 큽니다. 20cm 넘어가면 이제 거의 성체고 보통은 작습니다만 성체든 아니든 얘들은 무조건 떼로 다닙니다.
그리고 돌틈 사이에 이렇게 비집고 있는데 얕은 바닷물에도 있기 때문에 무심코 밟거나 손 댈 경우에는 아감이나 등 가시에 독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쏘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뭐 죽진 않지만 쏘이고 나면은 한 며칠간 고생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이제 얘들이 쏘는 독성은 주로 단백질성 독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낚시하다가 걸리는 것 중에 독가시치, 쑥이미, 미역치, 쏠종개 같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독성의 그 공통점은 단백질성. 그래서 이런 독이 쏘였을 경우에 민간요법으로는 그 생선의 눈알을 짓이겨서 바르라고 하는데 오늘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안 해봐서. 뭐 된장을 바르라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겪어본 바로는 45도 정도 되는 따뜻한 물에 그래도 상처부에 담그고 있으면 일시적이나마 통증은 완화되지만 빼면은 다시 통증이 옵니다. 그래서 계속 담그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게 사람에 따라서 하루 만에 아물 수도 있지만 한 2, 3일 가기도 하고요. 굉장히 상처 부위가 통통 붓고요. 쓰라리고요. 진짜 활활 타오르는 느낌이 옵니다. 그리고 순간 하늘이 노래지기도 하고 특히나 이런 생선들은요 죽어도 독성은 남아있기 때문에 식용을 한답시고 이렇게 칼질하다가 또 잘못하면 쏘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부터 아예 지느러미를 잘라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쏠종개는 참고로 식용이 가능한 어종입니다. 독침만 다 오려서 제거한 다음에 매운탕을 끓여서 먹으면 맛이 있다고 알려졌죠. 자, 이 외에 제가 아까 전에 잠깐 언급했는데 낚시하시는 분들한테는 조심해야 될 게 바로 미역치, 독가시치, 쑥이미. 쑥이미는 제주도를 비롯해서 뭐 전라남도 쪽 해안가의 시장에서 종종 볼 수 있는 탕감용 생선입니다. 회도 맛있고. 그래서 제가 언급한 어종들은 정말로 고기를 잘 다루시는 분들이 아닌 이상은 가급적이면 만지지 않는 것을 권하고요. 살아있을 때 특히나 조심해야 되고요. 독가시치 같은 경우는 등지느러미 그리고 배지느러미, 뒷지느러미 전부 가시가 있고 다 독성이 있는데 잘록한 꼬리자루를 손으로 잡으면 얘는 순간 순해집니다. 발버둥이 멈춰지고요. 들고 어디 이동을 할 때는 저는 주로 이제 꼬리자루를 잡고 이동합니다. 그런데 어설피 뭐 다른 데를 잡다가 얘가 한 번이라도 채퍼덕거리는 순간에는 다 찔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고가 나는 거죠. 그날 낚시는 거의 하기 힘들 정도로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치명적인 독을 가진 해양생물 내지는 수산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곧 바다로 많이 여행을 떠나실 특히 가족 단위 분들한테는 좀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니까요. 아무쪼록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